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GS 연기 노동법 1주차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이제 노동법 입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본 수업 앞서가지고 오신 분들 제가 인터뷰를 조금 했는데 처음 정말 노동법에 입문하신 분들도 있고 1차 시험 보시고 공부량이 좀 부족해서 연기부터 미리 나는 좀 공부를 하시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본 수업 앞서서요 노동법 관련돼서 간단한 OT를 좀 하고 2교시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통 요즘에는 정보들이 많죠. 유튜브라던가 각종 학원 홈페이지 게시판을 보시면은 노동법 공인노무사 시험 제도 자체에 대한 정보, 또 각종 과목에 대한 공부 정보, 그리고 강사들에 대한 정보, 댓글 엄청 많습니다. 저도 설명회 그리고 각종 컬이 시작할 때마다 OT 강의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정보 없이 오신 분들은 없겠지만 정보가 좀 궁금하다 싶으시면 학원 홈페이지라던가 아니면 유튜브를 보시면은 일반 공부 방법이라던가 노동법 시험에 관련된 OT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찾아서 보시고요. 검색하실 때는 1차, 2차 이 키워드를 넣으시면은 1차 관련된 것, 2차 관련된 것 정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제 수업 들을 때 꼭 듣고 오셔야 되는 특강이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찍은 노동법 기초입문 특강이 있습니다. 학원 측 요청에 의해 가지고 노동법 기초입문 특강을 찍었는데 사실 제 자랑이긴 한데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노무사 노동법 강사분 중에서 법을 정통으로 공부하신 분은 저밖에 없습니다. 물론 로스쿨을 합격하신 분들은 있죠. 로스쿨 로변 되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과거 사법시험 공부할 때 법을 정통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법학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큰 흐름을 다 꿰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동법을 공부하기 앞서서요, 법을 전혀 모르신다라는 전자에서 법학 일반론 개념으로 해가지고 제가 도대체 법률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법률 관계와 법의 관계가 또 판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걸 먼저 큰 흐름을 잡아드리고, 그리고 이 노동법에 앞서가지고 헌법과 그리고 민법 그리고 형법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3강을 통해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행정법까지 할까 하다가 행정법은 2차 과목에서 어차피 행정법 기초입문 특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너무 내용이 많아질 것 같아서 좀 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노동법 수업을 듣기 전에 기초입문 특강을 반드시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실적으로 노동법 2차 공부를 하시려면 판례 위주로 우리가 수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판례를 이해를 하시려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민법 흐름을 다 꿰차고 오셔야 돼요. 민법 흐름을. 근데 그런 기초 베이스 전혀 없이 제가 여기서 뭘 던져준다. 그럼 여러분들 1차 OX 키워드 설명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분 중에 제가 한 노동법 기초입문 특강을 듣고 오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은 혹시라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다. 지금 수업 듣는 거 바로 일단 끄고 기초입문 특강 먼저 반드시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없으면 제가 수업할 때 못 따라와요. 그리고 못 따라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다시 또 길게 하면 수업이 좀 흐름이 좀 맥이 끊기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자, 제일 어려운 게 제가 잠깐 얘를 이쪽으로 좀 올려놓고, 전 사실 본수업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왜? 본수업은 제 전공이니까 편하게 뭐든지 그냥 하나 던져주면은 칠판 왼쪽부터 칠판 오른쪽까지 그냥 다 적으면서 그냥 책 없이 수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OT 특강이 제일 어려워, OT 특강. 왜?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고 뭘 모르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맨날 그렇잖아. GS 연기, 일기, 또 설명회. 항상 30분에서 1시간씩 OT 강의를 해요. 불문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OT 강의 할 때 중복되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제일 어렵습니다. 자, 일단 좀 보기 좋게 여러분들 노무사 시험 공부 빨리 끝내야죠. 몇 년 걸리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현실이 몇 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남들이 몇 년 걸리는 걸 나는 그래도 최소한 시간을 좀 세이브 시키고 싶다. 그럴 때는 보기 좋게
단기 합격 전략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단기 합격 전략을 볼 때는 일단 공인 노무사 시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죠. 제가 이제 한때 어렸을 때 그 삼국지도 많이 보고요. 무협지도 많이 봅니다. 제가 전에 설명회 때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우리 고사서적으로 이거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자, 우리가 인생을 걸고 지금 공인노무사 시험에 이제 돌입을 합니다. 근데 상대방 노무사 시험 제도가 뭔지를 몰라요. 진짜 제일 답답한 게 뭐냐? 요즘 수험생들은 뭐냐 하면 다 댓글에 또는 제3자의 의견에 의존을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내가 공인노무사 시험을 합격을 하고 싶다 싶으시면요. 일단 입문하기 전에 누구한테 물어보기 전에 자기가 서점 가가지고 공인노무사 시험 1차 자료 다 보고 2차 자료 다 보고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수준인데 내가 과연 도전할 수 있을까 먼저 판단부터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을 안 해. 물어봐. 남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시험 공부 시작하실 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든지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시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나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지금 10이야. 근데 지금 막 1, 2예요. 그럼 어차피 이 사람은 나의 경쟁자가 아니니까 내가 정보를 줄 수 있죠. 근데 내가 지금 10이 아니고 내가 한 7, 8밖에 안 돼요. 나랑 비슷한 사람은 7, 8한테 좋은 정보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사람인데. 그래서 인터넷 정보에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모든 거는 본인이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눈으로, 귀로 이렇게 확인하고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남들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아셨죠? 자, 일단 시험제도 바로 알기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본인 능력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시험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시험 공부는 합격 여부도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을 바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잘못 알면 이제 여러분들 장수행무 빠지고 매너리즘 빠지고 시간 낭비, 돈 낭비가 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들 도우미, 이장원 바로 알기 이렇게 세 가지로 갈 거고요. 시험 제도 알기에서는 일단 우리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지금 노동법 1차를 공부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1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죠? 과목이 5과목이죠. 노동법 1, 2, 그리고 민법, 그리고 사회보험법,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경영학과 경제학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 선택할 때는요. 2차 과목의 선택 과목을 뭘 결정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2차 과목은 우리가 노동법 1, 2가 노동법 하나로 축약이 되고요. 그리고 인사관리, 그리고 행정쟁송법,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경영조직, 그리고 노동경제학, 그리고 민사소송법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2차에서 노동경제학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1차에서 경제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2차에서 만일에 경영조직을 선택하신다. 그럼 보통 경영학을 선택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차는 합격점이 몇 점이죠?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인 평균 60이죠. 다만 여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꽈락이 있죠. 40점 이하면 떨어지죠. 자, 그리고 우리가 시험 문제는 각 과목당 25점이니까 여러분들 1차 과목을 진짜 나는 정말로 턱걸이를 합격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일단 꽈락 점수는 25개 중에 10개만 맞으면 돼요. 그리고 평균 60은 우리가 과목당 16개만 맞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동법은 무조건 80입니다. 80 이상입니다. 20개를 맞아야 돼요. 그러면 25개 중에 여러분들이 몇 개까지 틀려도 돼요? 5개나 틀려도 됩니다. 즉 1차 과목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일단 노동법 공부를 할 때는 2차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1차에서 강조되는 부분들은 제가 GS 연기하고 일기 때 한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모든 그 1차 영역을 100% 케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일에 제 수업을 들으신다. 그러면 제가 이제 작년부터 1차 커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커리도 진행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직전에 정리하는 특강 그런 걸로 마무리를 좀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시험제도 바로 알기 위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노동법이 분량이 많다 이럽니다. 분량이 많다. 특히 이제 한 1년 정도 공부하신 분들이요. 노동법 분량이 많대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1차 과목 기준하면 노동법은 2과목이에요. 그죠?
노동법 1, 노동법 2, 두 과목입니다. 근데 2차에서는 한 과목이죠. 두 과목이 한 과목으로 줄었어요. 그게 왜 줄었냐면은 법전을 지급합니다. 근데 2차 시험은 어떤 거냐? 과거에는 법전이 지급되기 전에는 어떠어떠한 제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들 진짜 요즘 학생들은요, 엄살이 심합니다. 지금 판례 키워드 흐름만 암기하면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잡다한 법을 다 암기했습니다. 왜? 그 법이 제도에 관련된 내용의 법이잖아요. 그 기술적인 법을 다 암기했어요, 진짜. 흐름도 없고 그냥 단답형으로 떨어지는 것들. 근데 지금은 법전을 지급하니까 그런 부분들 다 없어집니다. 출제할 게 없어요. 출제할 게 없으니까 교수님이 어떻게 하냐. 우리가 과목당 2차는 100점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통 50점짜리 큰 거 하나, 25점짜리 두 개인데 출제할 게 없어요. 출제할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줄입니다. 그래서 노동법 1, 2가 원래 100점, 100점이었는데요. 75점, 75점을 줄여가지고 150점으로 됩니다. 그럼 과거보다 분량이 지금 줄어든 거죠. 25%가 줄은 겁니다. 25%. 근데 양이 많대. 그죠? 여러분들 행정법으로 칠까요? 혹시라도 뭐 다른 과목, 다른 시험 공부를 하신 분은 알겠지만 행정법은요. 1200페이지예요. 원래. 행정법은. 근데 그 행정법 중에서 권리구제 관련된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이것만 한 350페이지만 뺀 거예요. 뺀 거. 그러니까 분량이 적죠. 근데 여러분들이 2차 공부하실 때 행정쟁송법에 굉장히 헤맵니다. 그리고 실제 행정쟁송법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신 것 같은데 점수 까보면 아니에요. 작년 기준으로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네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실력보다 운이 많이 좌우되는 시험이 공인노무사 시험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시험 제도가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워요. 무슨 말이냐면요. 공인노무사 시험에 과거 선택 과목에서 이제 노동 경작을 선택하신 분들이 거의 100% 합격하신 적이 있었어요. 노동 경작은 산수잖아요. 수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 배점이 다 정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공부를 제대로 했다 80점. 그리고 좀 부족하다 70점. 시험 못 봤다 60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0점 이하가 없는 거예요. 노동 경제학이. 그래서 한때 노동 경제학 선택 숫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노동 경제학을 2차에서 선택하신 분들은 거의 90% 이상이 다 합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표준 점수제라는 걸 도입합니다. 근데 원래 전문가 시험에서 표준 점수제는요. 선택 과목에만 도입됩니다. 선택 과목. 왜? A 과목, B 과목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A 과목 선택하고 B 과목 선택을 안 했어. 근데 B 과목이 난이도 조절을 실패해가지고 내가 아예 처음부터 기회조차 갖지 못한 과목 때문에 내가 떨어진다. 이건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표준 점수에 도입을 했는데 이 표준 점수가 도입될 때 연대 통계학과 팀에다가 이걸 의뢰를 합니다. 표준 점수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그랬더니 당시에 이제 그 수능에서 사회 영역, 수리 영역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다 이제 표준 점수가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전 과목에 대해서 공통 과목에 대해서도 표준 점수제가 도입이 됩니다. 표준 점수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노동법이 정말 특화가 돼 있어서 노동법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내 전공 필수 과목으로 전략 과목으로 했어요. 근데 노동법이 너무나도 쉽게 나와버렸어요. 너무나도 쉽게. 그래가지고 남들이 다 점수를 높게 맞습니다. 그러면 점수가 떨어져요. 왜? 남들이 다 똑같이 점수를 봤으니까. 그리고 내가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공부를 안 했어. 근데 남들이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워서 남들이 다 똑같이 못 봤어. 그럼 어떡해? 이건 점수가 높아져 버려요. 진짜 웃긴 시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원점수가 공개된 게 얼마 안 돼요. 재작년부터 공개가 됐는데 제가 원점수를 확인을 했습니다. 도대체 애들이 얼마나 점수가 나올까? 그랬더니 작년 기준으로요. 여러분이 못 믿겠으면 카페에 합격자 글이 있습니다. 그 행정쟁송법 같은 경우에 한 65점 정도 맞으면 65점이면 고득점입니다. 65점 확인 한번 해보세요. 한 서너 명 찾아서. 원점수가 56점 정도 됩니다. 거의 9점에서 10점이 표준수로 올라가 버렸어요. 베이스업. 노동법 같은 경우도 보통 2, 3점 올라갔습니다. 인사도 한 2점 정도 올라가고 노동경제학은 최대 20점까지 떨어지더라고요. 한 15점 이상 떨어지더라고요. 노동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수리적으로 딱딱딱 주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접근을.
그리고 참고로 제가 시험 제도에 관련돼서는요, 제가 발벗고 이제 나설 겁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투잡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기완일은 이제 때려치우고, 이제 수험 일만 일단 당분간 전념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불합리하죠. 이런 제도는. 그래서, 표준 점수제가 공통 과목에서는 좀 빠지도록 제가 그 회차원이나 아니면 교수님들 찾아뵙고 좀 그 움직임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공인노무사 시험은 표준 점수제라는 이상한 제도가 있다. 이걸 먼저 잡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 현재는 내가 어떤 과목에 특화됐다 해가지고 그 특화된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가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략 과목이 의미가 있었어. 어려운 과목을 나는 이거에서 내가 고득점 해야지. 안 돼요. 지금은 전략 과목이 의미가 없고 전 과목을 다 똑같이 해야 돼요. 다 똑같이. 아셨죠? 그래서 일단 공부하실 때 전략 과목은 의미가 없다. 내가 전략 과목이자 그 전략 과목 때 발목이 잡힐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행정 나는 고수다 그러는데요. 점수 까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법도 마찬가지예요. 노동법도 나는 내가 노동법을 잘 알고 내가 고득점이 나올 수 있다. 착각입니다. 아셨죠? 지금 현재 노무사 시험가에서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전체적으로 베이스가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 공인 노무사라고 하는 건요, 대한민국에서 노동법에 관련돼서는 최고 전문가예요. 변호사보다 더 잘 아셔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 하나, 지금 요즘에는 로변은 좀 쉬워요. 대신에 로변을 합격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묶이죠. 일단 3년 동안 묶여요. 그럼 최소 로변이 지금 과거 사시 변호사보다는 수준이 상당히 떨어져요. 과거 사시 변호사들은 로변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변호사 취급 안 합니다, 사실. 근데 그렇게 해도 보통 4, 5년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런 로변 변호사보다 공인 노무사가 노동법에서는 더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중에 돌고 있는 그런 얄팍한 거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을 한다? 좀 한 번쯤은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험제도 바로 알기 그렇게 넘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전자칠판 하니까 판서를 안 하니까 제가 말을 하다가 좀 막히는 부분이 좀 있네요. 그래서 이 노동법 분량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노동법은 원래 두 과목이었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재 종류입니다. 교재 종류인데 이게 다른 과목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다른 과목들은 교수님들 기본서를 읽습니다. 특히 인사관리, 경영조직은 기본서가 필수예요. 왜냐? 강사분들 수험서로 보시면은 이게 이해도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서는 보통 교수님이 쓰시는 책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서가 필요해요. 근데 노동법은 기본서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노동법은요, 제도를 쓰는 게 아니에요. 논하는 게 아니에요. 논하는 걸 보려면 기본서를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차는 사례 문제를 주고 이 사례에서 당사자가 이제 갑과 을이 나옵니다. 사행자, 근로자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 의견 중에서 누구 의견이 맞는지 판례 법리를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역적인 부분 이런 것들 다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수험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서 선택을 조심해야 돼요. 이 수험서가 얇은 게 좋다? 아닙니다. 왜 오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책은요, 두꺼울수록 좋은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들은 두꺼운 게 좋아. 왜? 두꺼운 건 빠진 게 없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에 1회독 하고 2회독, 3회독 하면서 필요 없는 부분들 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얇은 거 좋으시면 그냥 목차 위주로 그냥 한 10페이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냥 깨알 글씨로 키워드 몇 개 쓰고 그거 그냥 달달 공부하시면 되잖아요. 얇은 책이 좋은 게 아니에요. 두꺼운 책이 좋아요. 다만 이 두꺼운 책이 쓸데없는 내용으로 두꺼운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필요한 내용 빠짐없이 다 들어간 것이 좋은 것이냐 그걸 이제 구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구분을 좀 잘 못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수험서를 쓸 때는 강사가 쓰죠. 그럼 강사가 쓸 때 뭘 쓰죠? 일단 교수님 책, 그리고 법령, 판례 짜집게 합니다. 그러면 이 수험서는 여러분들이 판단이 안 되니까 그냥 편집 정도 가지고서 좋고 안 좋고를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수험서는 교수님의 기본서 내용을 다 꿰차고 있어야 돼요. 교수님은 자기가 필받는 데서 어떤 의견을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짜집게 하니까 교수님 책은 자기가 주장한 거에 따라서 1부터
그러니까 인풋부터 아웃풋까지 논리론이 맞아요. 대체로.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강사 수험서가 교수님 기본서를 짜집기라면 인풋과 아웃풋이 틀려. 베스트셀러로 나와 있는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그때 내용이 다 틀려요. 전체 흐름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록 제가 사법시험을 최종적으로 합격은 못했지만 법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마인드가 좋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책 어떤 거 가져와도 제가 다 설명 가능합니다. 임종일 교수님 책, 김희성 교수님 책 어떤 책 가져와도 설명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다 꿰차고 있기 때문에 이 수험서에 그 부분을 다 녹여냈어요. 녹여내고 법령과 판례 위주로 다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판례 같은 경우도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법은 꼬꼬무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아시죠? 꼬꼬무. 꼬꼬무가 뭐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얘기. 스토리텔링이죠. 그래서 이 법을 잘 하시려면 하나하나 법리들을 위에서부터 그냥 쭉 나열하는 거예요. 흐름대로. 근데 제 책은 법리를 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법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이 판례 원문 위주로 이렇게 실험하다 보니까 혼자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근데 유에 이사하신 분들은 공부하시다 보면은 책이 굉장히 괜찮구나 판단이 됩니다. 다만 초시생들은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본인이 보기 어려우니까. 근데 본인의 역량이 지금 미치잖아요. 본인이 보기 어렵다고 해서 그 책이 나쁜 책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좀 없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와 있는 책이 이제 판례집이 있죠. 판례집. 자, 판례집은 뭐냐 하면은 이제 대법원에서 당사자가 이제 다툼을 하잖아요.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근데 이 판결문이 나오면 혹시 공부하시다가 좀 심심하시면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대법원 치고 들어가시면은 대국민 서비스 있습니다. 그 대국민 서비스에서 판례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판례 검색. 그럼 그 판례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례 나오고 거기에 링크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2심 판례, 그 다음에 뭐 하고시 판례 이런 것들이 다 링크가 되는데 판결문이 쭉 있어요. 보통 스캔본으로 7페이지에서 8페이지가 보통 기본 정량입니다. 많은 거는 30페이지 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 좋게 한 2달 정도 턴을 두고요. 그 대법원에서 이제 근무하고 계시는 연구관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사시 출신들입니다. 사법시험 합격자이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판결문을 좀 편집해서 판시 사항과 판결 요지라는 걸 뽑아내요. 판시 사항은 뭐냐면은 이 사례 문제에서 쟁점이 되었던 법리가 무엇인지 그걸 뽑아내는 게 판시 사항이고요. 그 판시 사항에 대한 우리가 어떤 기준들 그걸 적어 놓는 게 판결 요지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판례집들은 그냥 손쉽게 대법원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공고문을 내놔요. 그거를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만듭니다. 대체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단순 무식합니다. 저는 그런 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요. 직접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지고 판결문 자체 스캔본을 제가 다 읽습니다. 읽고 그 안에서 법리 부분 뽑고요. 또 사안 여러분들이 나중에 2차 시험을 보실 때는 목차를 이렇게 짰습니다. 당사자 이 사건에서 누가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당사자 주장 핵심이 무엇인가, 어떤 걸 판단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논점의 정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논점의 정리에 맞는 법률 규정 그리고 판례 이 내용을 쓰는 부분을 법리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관계를 우리가 논점 2에서 얘기했던 그 법리와 연결시켜서 문제를 푸는 과정. 이게 이러하니까 이러하다. 이런 과정을 도출을 시키는 게 사안의 검토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요약하는 거. 질문에 대한 답을 요약하는 거. 이걸 결론이랍니다. 결론. 자, 그래서 이 판례 내용을 보시면은 이 판례 안에는 법리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이러해서 어떠한 흐름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지 여기까지 도출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수험서와 판례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수험서는 판례 중에 공통 부분이 없어요. 논점별로 필요한 것들만 뽑아가지고 쭉 흐름에 맞췄습니다. 대신에 사실관계가 없죠. 사실관계가 없죠. 근데 판례집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부터 저는 언급을 해드려요. 제가 쓰고 있는 판례집은 제가 판결문 자체를 제가 직접 다 정말 큰 품을 들여가지고 손을 보기 때문에 양이 좀 많지만 빠지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사실관계 들어가고 법리 들어가고 그리고 간단한 대법원 사안 검토에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요. 대신에 이 판례집은 뭐가 있을까요?
법리가 공통되는 법리가 되게 많아요. 왜? 사실관계에서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공통되는 법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판례집은 페이지가 한 700여 페이지 되는데 실적으로 노동법 그 제 수험서 요약책을 보시면은 이거는 그 판례 보는 양이 한없이 줄어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책 두께만 딱 보고 아 많다 이거 언제 다 보냐 그러는데요. 일단 수험서에 있는 판례 법리만 여러분들이 잘 보면 판례집은 그냥 흐름만 보시면 돼요. 흐름만. 또는 여러분들이 나는 기본적인 법리 부분이 다 돼 있다. 그럼 판례집만 보셔도 시험 합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냐? 사례집이죠. 사례집은 뭐냐면은 여기 판례집 있죠? 이 판례집을 수험 적합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집에는 논점 정리가 없어요. 논점 정리가. 이 논점 정리는 뭐냐면 판결문 자체에서 원심 판례의 당사자 청구 취지입니다. 내가 뭐뭐 해서 뭐뭐 하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 이게 청구 취지거든요. 근데 이 청구 취지를 우리가 실제 교수님들 입맛에 맞게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쓰는 게 이 사례집에서 논점의 정리고요. 그리고 사안의 검토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일단 기본서는 제끼입니다. 기본서 제끼고 수험서 판례집, 사례집. 자, 거기다가 우리가 또 1차를 만일에 보신다. 그럼 1차는 다시 이게 두 권으로 나눠지죠. 노1 그리고 노2 이렇게 나눠지죠. 여기다 또 문제집까지 보내요. 많이 하시는 분도 또 문제집까지 봐요. 그죠? 그리고 또 시험 보기 직전에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얇은 거. 얇은 거. 그래서 핵심 특강 같은 거 이런 거 듣죠. 그럼 도대체 노동법 하나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동법 양이 많다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공부 방법이 다 틀려버렸습니다. 공부 방법이 틀려가지고 양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한 방에 지워지는 게 있는데 요건가? 자, 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수험서 그리고 판례집, 사례집 그 내용의 80%가 공통사항입니다. 여기 요해책 그리고 판례집 그리고 사례집 여기에 80%가 공통사항이에요. 80%가 판례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절대 양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냥 종류가 많을 뿐이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편집 내용이 틀릴 뿐이지 공통사항이 80%예요. 그러면 이제 80%인 판례 내용이 무엇이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강의 중에 여러분들 판례 암기 자료라고 나갈 겁니다. 판례 암기 자료 오늘 나갔죠. 그 내용이 보통 한 120페이지 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백 처리가 좀 이렇게 되긴 하지만 작년 기준으로 제가 확인했더니 124페이지였는데 올해 시험 문제 그리고 그 이전 모든 시험 문제에서 제가 나눠드린 판례 암기 자료에서 벗어난 논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해도 제가 나눠드린 판례 암기 자료만 달달 보시면 최소한 법리 부분을 여러분들이 모르진 않아요. 법리 부분. 그럼 이 판례 암기 자료 124페이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진 찍듯이 그대로 써야 되는 부분은 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60%.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우리가 답을 달아야 되니까 우리가 판례 결론 그리고 이 결론이 도출된 어떤 근거, 과정 이런 것들을 키워드 위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암기. 그리고 또 하나 판례 암기하실 때 여러분들이 질문사항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도대체 판례를 어디까지 암기하십니까? 암기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죠. 판례는요. 원칙은 스캔입니다. 원칙은 모든 판례가 스캔이에요. 왜 그렇죠? 대법원에서 똑같은 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해요. 대법관들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합격생 뽑을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상대평가죠. 그러면 우리가 2명을 뽑는다고 해요. 1명. 근데 2명이 답안지를 냈어요. 한 사람은 판례를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아니라 판례 원문을 그대로 갖다 붙였어요. 한 분은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이해했다고 해가지고 키워드로 정리했어요. 누구 붙여줄까요? 전자 붙여줍니다. 전자. 아셨죠? 그래서 판례는 원칙이 뭐다? 원문 그대로 암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 교수님들은 답안지 채점할 때 문제 안 봐요. 그 책 안 봅니다. 그냥 쑥 보고 판례가 썼네 넘어가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원칙은 판례 무조건 스캔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어떻게 다 스캔해요? 머리 아무리 좋아도 스캔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 비로소 판례에 대해서 강약 조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출제했던 판례 법리는 조금 뒤로. 아, 이거 최신 판례고 이거 나올 것 같다 하는 거 앞으로. 그리고 내 용량이 10이에요. 10을 벗어나는 것들은 어떻게?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결론과 아니면 과정 위주, 근거 위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능력이 된다. 노동법뿐만 아니라 인사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제도가 있다. 교수님 책에 있는 그 원문대로 있는 게 가장 좋죠.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판례 한 120페이지 내외 중에서 스캔용 판례가 한 60페이지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연기하고 일기까지 해서 마무리하시면 이제 2기, 3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논술력 테스트입니다. 논술력 테스트. 근데 그 논술력 테스트는 우리가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노동법은요. 노동법을 알려주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국어, 작문 능력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수험생들이 강사분들 예시 답안을 그냥 암기를 해버립니다. 그것도 하나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제가 논술을 상당히 잘합니다.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차후에 예시 답안을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이제 본고사도 봤었고 그리고 국어 논술 과외도 했었고 논술력이 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이제 비록 사법시험 합격은 못했지만은 공부할 때 제가 이유서 답변서 제가 다 썼습니다. 의뢰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안지 쓸 때 논점 정리하고 사안 검토는요 암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암기하는 게 절대 아니고 법리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이거는 기술입니다. 쓰는 기술. 근데 그 기술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2기 과정 때 알려드릴 거고요. 최종 3기 때는 여러분들이 최종 정리하는 과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이제 끝까지 살아남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살아남으려면 연기 1기 때 좀 힘드셔도 제가 푸시하는 것들, 그걸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자극을 받아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여기 판례까지 끝났고요. 판례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인 바로 알기인데 첫 번째가 암기 테스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주약인 거죠. 공부 방법을 모르세요. 자, 퀴즈 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전에 일요일 날 말고 토요일 날 점심 때 뭐 먹었어요? 3초 안에 떠올리셔야 됩니다. 3초 안에. 좀 센가? 그럼 10초? 일상도 기억 못하면서 공부하시는 거 기억하려고 하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는 진짜 암기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상도 기억을 못해. 내가 전날 뭐 했는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하면 말이 되냐고요. 아니죠. 우리가 공부는 뭐로 하죠? 머리로 합니다. 머리 뇌세포가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공부를 중고등학교 때 안 하셨어. 공부를 중고등학교 때 안 하셨어요. 학력 중요합니다. 학력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취업할 때 학력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걸 다 떠나서 학력이라는 거는 중고등학교 때 내가 얼마나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해놨느냐 그 지표입니다. 노무사 공부하면서 학력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 내가 공부를 안 했어도 다른 쪽으로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했다면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제가 윗몸 일으키기나 아니면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100개를 찍어야 돼요. 근데 그동안에 3개도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무조건 100개 찍어야 되는데.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육을 키워야죠. 그럼 요즘은 그동안 중고등학교 공부를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뇌세포가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뇌세포 활성화 안 된 거를 1년 안에 합격하려면 얼마나 더 푸시를 해야 돼요. 근데 그 푸시하는 거는 여러분들만이 압니다. 왜? 강사는 일대 다수를 상대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우리가 과외하듯이 알려줄 수가 없어요. 물론 개별적으로 저한테 찾아오면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서 죄송하지만 이거는 몇 개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저는 보이니까. 한 예로 저는 이제 제가 수학 강사할 때요. 학력 공부량이 좀 안 돼가지고 점수를 보는데 30점, 40점 맞는 애기들이 있죠. 제가 이제 문과생이다 보니까 이과 수학을 못 쳐서 초, 중, 그리고 고1까지 제가 생계형 수험생으로 수학 강사를 좀 몇 년 했습니다. 그럼 부모님들도 되게 좋아하세요. 제가 특목고도 많이 보냈으니까. 그럼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상담을 옵니다. 그럼 전 그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얘 공부시키지 말라고. 솔직히 얘기합니다. 애 괴롭히는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가 중학교 1학년인데 지금 비례식을 몰라. 중학교 1학년이. 걔 수학하면 뭐합니까? 맨날 뒤처지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난색을 해요. 그럼 이러죠. 그러면은 얘는 중학교 1학년 커리 말고 초등학교 4학년 거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거를 저는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그거를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학원을 옮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냥 같이 따라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내 역량이 1년에 합격을 못하니까 나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갈 것인가, 그거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있죠. 그 30점, 40점 맞는 친구한테 중학교 1학년 커리, 1학년이니까 1학년 가고 중학교 2학년 커리 가면 그 친구는 언제나 30점, 40점입니다. 회복을 못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입문하신 분들은 어떻게, 본인 스스로 본인의 어떤 그 두뇌 활동,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본인이. 근데 본인 역량을 확인하지 않고 남들이 하니까 난 1년을 합격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시면 그릇이 깨져요. 그릇이 깨집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저희가 학력 좋은 거 그걸 찾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한 거는 그냥 일상적인 암기 테스트, 두뇌 테스트입니다. 1주 전에 뭐 했는지. 오늘 내가 수업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공인노무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 중에 진짜 공부 방법을 몰라. 10중에 한 9이 몰라요. 공부는요, 엉덩이로 하는 것도 맞지만 일단 머리로 합니다. 회독수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내가 1시간을 공부하고 책을 딱 덮습니다. 책 덮고 화장실 가려고 딱 나가는 순간 내가 뭐 공부했지인데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여자친구나 또는 남자친구랑 극장에 갔습니다. 영화 한 편을 딱 봤습니다. 신나게 봤죠? 신나게 보고 딱 나왔는데 내가 뭐 봤지? 머릿속에 안 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 한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하죠? 그런 영화를? 스토리 없고 머릿속에 남는 거 없고, 볼 때는 재밌었는데 남는 거 없고, 킬링 타임이라 하잖아요. 킬링 타임. 여러분들이 공부를 킬링 타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학대하는 겁니다. 공부는 뭐냐면은 책을 덮었을 때 내가 뭐를 공부했는지 머릿속에 남는 게 공부예요. 그렇게 남아도 시간이 지나면 있죠.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그럼 어떻게? 처음 공부했을 때 머리에 축적시킨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되새김질하면서 그 영역을 넓혀가지고 내공을 올리고, 그리고 그러한 내공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문제안력을 높여서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과정들을 겹치는 수험생들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전공법이 아니죠. 물론 전공법이 아니어도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건 로또예요. 로또입니다. 우리는 시험 합격하려면요, 실력으로 합격해야 돼요. 운으로 하면 여러분들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제 수업은 일단 전공법으로 수업을 합니다. 제가 좀 무식해서 정통법으로 공부를 시키고, 그걸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차후에 그 노동법 공부 안 하셔도 복습하셔도 그냥 합격 점수 나옵니다. 실제 이제 여기랑 관련된 건데, 제 강의력과 관련된 건데, 제가 그 수업을 2014년에 제가 합격했고요. 2015년 가을부터 제가 그 강의를 진행했는데, 지금까지 매년 많지는 않지만, 왜 수험생 풀이 워낙 적으니까 많지는 않지만은 매년 그 합격생이 나와요. 합격생이 한두 명 이상은 꼭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합격률로 한다. 한때 제가 이제 그 베리타스라고, 지금 이제 노무사 커리가 없어진 학원이 있는데, 베리타스에서 유예생 대상으로 3명 데리고 수업한 적이 있습니다. 100% 합격시킨 해도 있어요. 3명 데리고 있는데 3명 다 합격시켰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노동법 고득점 나왔냐?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 안 나올까요? 노동법은 안심이 돼요. 초심자들은 이게 전혀 모르니까 노동법이 이제 벅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어느 정도 내공이 되신 분들은, 저는 그랬잖아요. 내공을 찍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정점을 찍고 나면 이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노동법은 걱정이 안 되니까 다른 거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 보기 직전에 쉬는 시간에 내가 눈으로 찍었던 문제가 나올 때 고득점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암기가 알파고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정점 찍고 노동법 공부를 소홀히 하니까 합격점 나오는데 고득점은 안 나와요. 고득점을. 그래서 참고로 고득점이 나오는 분들, 제가 이런 말하기 뭐 하는데, 어떤 과목에서 고득점 나왔다, 뭐 수석했다,
그분들이 정말 모든 수험생 중에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실력이 1등일까요? 아니에요. 운이 50% 이상 좌우합니다. 운이 50% 이상. 그런 거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암기 테스트는요,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암기 테스트는. 이거 없이 여러분들이 수험 전략을 짠다. 사상 누각입니다. 그래서 공부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기가 좀 어려우면 내가 여자친구가 있으면 여자친구랑 뭐 했는지 이런 것부터 좀 간단한 것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머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김이라는 걸 반드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짜 꼭 해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체력 테스트예요. 체력 테스트. 자, 체력 테스트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죠. 버틸 수 있느냐. 자, 여러분들 혹시 회사 다니시는 분들 요즘 근로기준법 하도 뭐 요즘에 많이들 아니니까 4시간 일하면 우리가 뭐 하죠? 30분 휴게 시간 주죠. 8시간 일하면 1시간 휴게 시간 주죠. 자, 여러분들 휴게 시간이 있어요? 사실상? 제도적으로? 없죠. 왜? 1시간은 우리 밥 먹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밥 먹는 시간 빼고 정말 기계 돌듯이 9시부터 퇴근할 때까지 일하냐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쉬는 거죠. 그죠? 알아서 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계도 중간에 열받으면 좀 작동 중지시키고 일할 때도 쉬는데 공부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중노동 한다고 합니다. 공부 중노동. 그 중노동 하면서 여러분들이 안 쉬면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어요? 못 버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만큼 공부하고 쉬어야 되는지 그 러닝타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러닝타임의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표준 기준 시간입니다. 100분입니다. 100분 토론할 때 100분이 아니고 일단 여러분들이 100분인데 과학적인 근거가 있죠. 2차 시험 볼 때 우리가 100점 만점이고 답안지 쓰는 시간 몇 분이죠? 100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커리는요, 최종적인 2차 시험에 맞추는 거예요. 이제 노무사 시험에 입문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100분 동안 내가 초집중을 해가지고 초인적인 힘을 쓸어내야 돼요. 그거 못하시면 지금 당장 시험 포기하십시오. 100분은 우리가 버텨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100분도 못 버티면서 이런 거죠. 제가 한때 처음 입문했을 때 뭐 90분, 100분 수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쳐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전혀 기초가 안 되신 분들이 이거 못 버틴다고. 그쵸?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마인드를 좀 바꿀 거예요. 바꿀 건데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시간, 돈 이런 거 정말 세이브 시키려면 최대한 빨리 합격할 수 있는 기준에 도달해야 돼요. 그래서 100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시고 최소가 몇 분? 최소가 60분입니다. 최소가 60분. 60분도 못 버티면 그분 정말 공부하는 거 진짜 고민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때 60분, 100분, 그리고 100분 넘어서는 하지 마세요. 비효율성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냥 나는 3시간, 4시간 공부한다고 하시죠? 그분들한테 진짜 제가 물어봅니다. 3시간, 4시간 동안 공부한 거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말 못합니다. 비효율적이에요. 차라리 그때는 딱 덮고 화장실 가면서 내가 100분 동안 뭘 공부했지 머릿속에 되새김질 하세요. 그 되새김질이 제일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8시간을 공부했다. 아무리 못해도 책 덮고 되새김질 8번 이상 해야 돼요. 10번 해야 됩니다. 10번. 추가 2번은 언제죠? 아침에 눈 떴을 때 그리고 저녁에 눈 감을 때 내가 하루 동안 뭐 공부했지? 그리고 아침 일어났을 때 내가 뭘 공부해야 되지? 그걸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공부 테스트는 여러분들 60분에서 100분으로 조절을 하시고 나는 남들보다 더 내가 능력이 뛰어나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는 여러분의 선택의 목입니다. 대신에 이 선택의 목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책을 덮었을 때 남는 게 없다. 하면 안 돼요. 내가 책을 덮어도 이걸 버티고 남는다 하면 2시간, 3시간 해도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여러분들이 했던 거 되새김질하고 리프레시를 해야 돼요. 머리를 식혀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제 친구 중에 제가 이제 고3 때 폐 절개 수술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보면은 줄이 쫙 있고 구멍 4개가 있어요. 그래서 20대 때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은 1대 30으로 싸움하다가 칼침 맞았다. 이렇게 뻥치고도 다녔는데 제가 이제 고3 때 기흉을 좀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래서 고3 때 제가 폐가 4번 터졌어요. 고3 때. 그래서 1년 반을 놀았습니다. 만일에 고3 때 제가 폐 절개 수술하지 않았으면은 또 다른 어떤 제 지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인생이 이제 좀 많이 이제 턴이 된 거죠. 터닝 포인트가 된 건데. 근데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판서를 안 하고 전자출판을 하니까 말하다가 이제 까먹어요. 뭐냐면 이제 그런 거죠. 제 친구 중에, 그래서 제가 이제 재수 학원도 다니고, 그리고 뭐 본고사 수능 다 봤었는데, 제 친구 중에 그러니까 모의고사 봤을 때 전국 1등 찍은 애들이 뭐 친구가 한 3명 되고, 선배까지 하면 한 대여섯 명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진짜 난다긴다 하는 놈이 있었어요. 예. 난다긴다 하는 놈이 있는데, 걔가 이제, 물론 걔는 이제 서울대 법대 졸업했고,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 졸업하고, 저는 이제 한양대 법대를 이제 후기로 나오긴 했는데, 걔 동생이 이제 한양대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합쳐가지고, 제가 다니던 그 한양대 법대는 당시에 24시간 도서관이 오픈돼 있었습니다. 거기 와가지고 애들이 공부를 하는데, 약간 노숙자예요, 노숙자. 어느 날 보니까. 그래서 야, 지방 가고 왜 그러냐 했더니 약간 필이 딱 꽂혔더라고. 그래서 도서관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고 휴게실에서 쪽잠을 자요. 쪽잠을. 날새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제가 물어보니까 한 서너 시간 자는 것 같아요. 4시간을 안 자요, 4시간을. 4시간 안 잡니다. 새벽에 한 2-3시간 자고 중간중간에 10분씩 이렇게 쪼개서 한 4시간 자는 것 같아요. 그거를 애가 2주를 하더라, 2주. 근데 웃긴 게 뭐냐? 하루하루 지날수록요, 진짜 얼굴에 떼국물이 줄줄 흐릅니다. 왜? 그냥 화장실에서 대충 씻으니까. 근데 눈에서 광채가 나요. 광채가. 제가 진짜 태어나가지고 처음이자 마지막 본 사람입니다, 그 친구가. 광채가 나요. 근데 걔가 사법시험 합격했냐? 못합니다.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애가 너무 똑똑하니까. 똑똑하니까 성실하지가 않아요. 성실하지가. 왜? 남들 한 1년 이후 공부하는 거 1차 과목 2-3달만 하면 다 합격해. 2차에서 맨날 떨어져. 한 80, 걔 한 10년 했을걸요? 2차 시험 한 10번 떨어집니다. 왜? 2차 시험은 성실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못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실 안 돼가지고 좀 그러고 헤매다가 로스쿨 생겨가지고 로스쿨 1회로 합격을 하고 뭐 서울법대고 잘 나갑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100% 승소율을 가진 변호사 중에 하나입니다. 서초에서 아주 잘 나갑니다. 이른석자 되면 다 압니다.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모든 전문가 자격시험은요, 머리 좋으면 시작할 때는 좀 좋아요. 근데 그 머리 좋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운동량입니다, 운동량. 제가 푸시업 100개 해야 되는데 지금 옛날에 한때는 30개씩 했는데 운동 안 하니까 지금 10개 하기도 힘들어요. 운동량입니다. 운동량. 자, 그래서 전문가 시험은요, 무조건 성실함입니다. 성실하지 않으면서 합격하는 거는요, 로또 탄 거예요, 로또. 근데 그렇게 해서 합격하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정말 성공하신 분들은 정말 그 중에서 또 극소수입니다. 모든 경우에는 우리 인간관계는 성실함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이 성실함인데 이 포인트가 뭐냐? 여러분들이 하루에 기본적으로 8시간은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8시간. 지금 현재 입문하실 때. 8시간을 공부를 하시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회사 다닐 때 1주간 일하기로 한 날 다 일하면 돈 받으면 하루 쉬는 날이 있죠. 그게 뭐죠? 주휴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 중노동이라고 하는데 주휴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주휴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루를 뺍니다. 하루를 빼요. 그럼 이걸 우리가 하루를 빼니까 어떻게 된다? 이게 7시간. 하루 7시간입니다. 매일. 근데 하루가 빠지니까 그 하루 빠진 날을 여기다 하나씩 다 붙입니다. 그래서 1일 얘가 몇 시간? 8시간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8시간. 근데 지금 이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주말반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주말반이니까 하루를 통으로 좀 쉬긴 어렵죠. 매일매일 하니까.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일단 주말반 수업을 들으시면 일요일날 저녁은 오프입니다. 일요일날 저녁은 오프고 월요일날 오전까지도 일단 오프를 해주셔서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평일부터 일주간 여러분들이 들었던 내용들을 복습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중에 여러분들 일주일 못 달려요. 안 봐도 뻔해요. 왜?
통계는 과학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 못 달리니까 월요일날, 일요일날 진 빠졌어요. 월요일 오전에 좀 늦잠 좀 자고 좀 쉽니다. 그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그러니까 2, 3일 열심히 달리고 나서 한나절 정도 쉬어도 상관없습니다. 한나절.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한나절을 날린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그러니까 1년 안에 합격하는 게 떨어지는 거예요, 가능성이. 그거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제가 세게 여러분들 겁주려고 한 거고, 사실상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100일 전까지는 좀 힘드시면 쉬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시험 보기 직전 100일 전부터는 정말로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꼭 지켜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의 도움이 이장훈 바로 알기인데, 이제 강의력은 아까 강단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015년 가을부터 강의를 했고요. 실제 14년 합격이니까 15년. 그쵸? 16년도 이제 여러분들 노무사 시험부터 제가 이제 합격생을 배출했어요. 그래서 6, 7, 8, 9, 10, 11. 잠깐만, 6, 7. 갑자기 이제 산수가 안 되네요. 자, 어쨌든 제가 강의 입문해가지고 지금까지 합격생을 배출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숫자가 너무 적고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합니다. 진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이 카페 들어가서 댓글 쓰고 뭐 남들 글 읽고 그런 거 볼까요? 진짜 공부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죠? 내 것만 딱 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만 딱 보고 다른 거 격까지 보질 않아요. 근데 개 중에 이제 취미 활동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진 않아요. 공부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카페 안 들어갑니다. 공부만 합니다. 남들이 하는 말이 현혹되지 않습니다. 저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합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자, 수강생 넣어줬고 카페 가서 뭐 같은 거 안 써도 됩니다. 이것만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뭐가 홍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카페에서 제 닉네임이 동반 합격이고요. 또는 이장훈 노무사 이장훈 이렇게 검색하면 제가 쓴 글이 다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입문하고 나서 단 한 번도 풀답안을,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나서 풀답안을 안 올린 적이 없어요. 조금 뭐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늦은 적은 있지만 매년 풀답안을 올리고 있고요. 강사분들이 풀답안을 자신 있게 올리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 총평이라던가 약식 목차 정도 그 정도밖에 못 올립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논점 정리하고 사안 검토를 유리하게 못 써요. 우리가 노무사 시험은요, 노동법과 행정법 답안지 틀려요. 틀릴 수밖에 없지. 왜? 행정법은 행정, 심판, 행정, 소송법이에요. 절차법이에요. 노동법은 실체법입니다. 사안 검토가 당사자의 사실관계, 실체관계를 적용해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놓는 거기 때문에 행정쟁송법과 답안 쓰는 풀이 완전히 틀려요. 근데 이제 그 수험생 중에 일부는 행정쟁송법 답안지를 노동법으로 써요. 자, 그리고 교수님들은 실무가가 아니죠. 교수님들은 실무가가 아니니까 교수님들의 사례집도 어떻게 된다? 약간 단문형 스타일의 논점의 사안 검토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노무사 시험에서 그 노동법은요, 우리가 이유서, 답변서, 판결문 쓰는 거예요. 접근법이 틀려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정말 탁월합니다. 그리고 논점 잡는 것도 제가 확실하게 잡아들 수 있고요. 지금 초심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올해 시험 문제에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수험가에서 어떤 게 논점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길게 언급은 안 하겠지만 혹시라도 시험 보신 분이 있다 싶으시면 제 풀답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면은 제가 그런 부분들 다 잡아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교재는 제가 이제 요회차 6판이 출간이 됐죠. 6판 출간되었고, 그리고 판례로 푸는 노동법이라고 판노집이 2판이 있는데 이 2판은 지금 현재 절판입니다. 절판이고 이 부분이 12월 말경에 출간이 될 예정이에요. 제가 2011년도 올해에는 2021년 올해에는 제가 이제 프린트물로 해서 그 제본 형식으로 해서 제가 판례집을 나갔는데 내년도 1월달 일기 시작할 때는 책으로 나갈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례집이 있는데요. 이 사례집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다년간 모의고사 GS 2기 커리를 거쳤고, 그리고 기출 논점들이 많죠. 그래서 거의 뭐 99% 원고는 다 되어 있어요. 그거 다듬고 해가지고 바로 출간만 하면은 사례집 나옵니다. 사례집 이름은 미리 다 정해놨어요. 사례로 푸는 노동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판례 암기자료 있죠? 판례 암기자료를 저희 뭐 시간 관계상 이거를 뭐 별도로 출간을 할까? 뭐 여기 대한 확신은 없는데 이제 제가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서 여러분들 좀 보기 좋게 판례만 여러분들이 어차피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좀 만들어 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되면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 뭐 내년도 공부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서브노트. 자, 그래서 이 서브노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서브노트 지금까지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제 주변에 소위 공부 좀 한 친구들 서브노트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서브노트 너무 좋아해. 이게 뭐냐 하면 서브노트는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서브노트는. 그러니까 서브노트는 뭐냐 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빠진 그 두꺼운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는 두꺼운 책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거 V 표시하고 중요하다고 한 거 저희 포스트잇 붙이고 그 책을 단권화 시키면 되는 거예요. 단권화. 근데 여러분들 그 두꺼운 책에서 다시 발췌해서 뭘 쓰고 공부하면서 쓰는 건 상관이 없어요. 공부하면서 쓰는 건 상관없는데 별도 추가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굳이 그걸 뭐 보고서 쓴다.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스스로 적극적으로 공부하시는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중고등학교 때 하도 수학 강사 제가 수학 강사랍니다. 강사분들이 떠먹여 주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건데 여러분들 떠먹여 주는 공부가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과거에는 수능 볼 때는 갈 수 있는 대학이 많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점수에 맞춰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을 선택을 했는데 공인노무사 시험은 무조건 여기를 찍어야 돼요. 다만 지금 우리가 점수가 이 원점수가 아니라 표준점수여가지고 여기 있어도 그냥 표준점수 돌려가지고 요거를 올려줘가지고 여러분들을 그냥 합격시켜주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서브노트를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서브노트를 만드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전체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서브노트로 목차에다가 키워드 정도로만 공부를 한다? 이거 이렇게 공부해서 합격하시는 분이 있어요. 시험은 합격은 어떻게든 나오니까. 근데 이 공부 방법이 좋은 공부 방법은 절대 아니에요. 처음부터 얕게 가면서 뭘 붙이는 게 아니라 처음에 많이 갔다 해서 떨구는 겁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지향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 서브노트도 제가 이제 강의만 이제 올해는 할 거니까 이것도 제가 업데이트를 계속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2기, 3기 될 때 그 판례 암기 자료 있죠? 거기다가 이제 기타 목차라든가 이런 거 넣으면서 이것도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제가 강조하는 방법인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못하세요. 333 클럽입니다. 333 클럽. 자, 첫 번째 사항은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잔소리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냐? 신문 보듯이 눈으로만 공부합니다. 여러분들이 머리가 정말 탁월하신 분들 별로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입에서 1시간 공부하면요. 단내가 나야 돼요. 그게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신문 읽듯이 쭉 읽어요. 그러니까 책을 덮으면 어떻게?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33에서 첫 번째 사항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사항. 이건 뭐냐? 일단 여러분들 눈으로는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손이 움직여야 돼요. 손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 그냥 따라서 쓰는 거예요. 따라서 쓰는 게 뭐냐? 백기라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본인 바로 알게 하면은 이거를 본인 바로 알게 쓴 게 아니라 저는 이거 이렇게 쓴 게 본인 바로 알게 쓴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낙서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키워드를 암기한다. 키워드를 만일에 암기한다면 눈으로만 키워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끄적끄적 하면서 암기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여러분들 어학할 때 말하기 중요하죠. 공부에서 필수는 말하기예요. 왜? 내가 남에게 말할 수 있을 때 그게 본인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입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입으로 공부하시는 분 별로 없어. 물론 독서실에 다니면 이게 좀 어렵죠. 그럼 속으로라도 해야 돼요. 속으로. 아니면 우리가 무건으로 해서 입술을 딸싹딸싹 거리면서
공부하는 거, 이런 거죠. 제가 지금 마스크를 써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보시면 좀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시험제도 발휘하기, 노동 분량, 교재 분량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진이 빠지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1년 안에 붙어요. 그래서 이 333 반드시 해주시고요. 근데 이거 진짜 지키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진짜 한 달만 해봐요, 한 달만. 여러분들 두뇌가 확 올라간다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삶. 이 두 번째 삶은 좀 지키기 이것도 역시 어렵습니다. 두 번째 삶은 뭐냐면, 일단, 현장학습. 현장학습에서 제가 하라는 대로 좀 따라오세요. 근데 힘들지, 압니다.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서 있는 저는 힘 빼고 하는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제가 열정적으로 하니까 여러분들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 졸리면 주무세요. 졸린데 그걸 버틴다, 바보입니다. 차라리 졸리면 5분, 10분 그냥 눈 감고 편히 쉬세요. 그게 효율성이에요. 다만 의식이 있을 때는 제가 아무리 귀찮게 해도 제가 하란 대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실력은 제가 확실하게 올려드려요. 자, 그리고 복습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습하면 좋은데 시간이 안 될 거예요. 그럼 예습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대치를 해주면 돼요. 내가 한 2시간 남는다. 2시간 동안 예습하시는 거예요. 내가 30분 남는다. 30분 동안 내가 전범위를 보는 거예요. 다음 날 나갈 진도. 그래서 목차 위주로 본다거나, 시간이 남으면 문장을 다 보는 거고, 시간 없을 땐 목차 위주로 보고, 그리고 또 이제 보는 방법이, 노동법은 우리가 판례 위주로 간다고 했잖아요. 판례 처음 보면 여러분들 뭔 소리인가 몰라. 외계어예요. 그럼 어떻게? 예습할 때 외계어지만 한 번 눈으로 바른 거랑 안 바른 거 하늘과 땅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봐도 모르니까 이건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봐도 모르니까 이거 예습하지 마세요. 비효율성입니다. 아닙니다. 비효율제도 여러분 해야 돼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셨죠? 예습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인데 이 3은 뭐냐?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3번 때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 따로 암기 따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영화 볼 때 그 어떤 복선 부분들이 있잖아요. 감독들이 나오는 복선 부분. 그런 거 다 이해하면서 영화 기억하나요? 아니죠. 영화 한 번 보고 5번 보고 10번 보면 아, 저게 저랬구나 이런 거 있죠. 그렇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보고 기억나는 게 있고요. 2번 보고 기억나는 게 있고 10번 봐도 기억 못하는 게 있어요.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즉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최종적으로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머리에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보세요 강조한 것들 있잖아요. 다 암기하셔야 돼요. 제가 암기하라고 한 거. 근데 이게 암기가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최소한 3번은 노력하라는 거예요. 3번은. 3번 넘어갔는데도 암기 안 되는데 그거를 무식하게 그걸 1시간, 2시간 보면서 한 5줄을 암기하고 있다. 바보입니다. 대신에 3번도 노력 안 하고 그냥 한 번 쓱 보고 그냥 넘어가고 책 덮으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요. 아셨죠? 책을 덮었을 때 머리에 남는 게 진정한 공부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회독수를 볼게요. 회독수를 30회독 한다. 과거에 이제 은퇴한 강사님이 있는데 그분 얘기를 하면은 30회독, 40회독이 나옵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냥 상술입니다. 불가능해요. 왜? 유예 이상이신 분들은 가능할 수 있어요. 처음 1회독은 이게 몇 개월 걸려도 시험 보기 직전 1회독은 한나절이면 가능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초시잖아요. 지금 연기 일기 때 본 수업도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복습하기도 버벅합니다. 예습 거의 못하십니다. 수업 빵꾸 안 나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연기 때 잘해야 전체 3회독이죠. 이 일기까지 몇 회독 6회독입니다. 암기 안 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2기에 답안지 쓰기 들어갑니다. 답안지 못 씁니다. 답안지 못 쓰면서 회독수가 늘어날 것 같아요? 안 들어갑니다. 백지 내기 싫으니까 논점 찍어서 뭐 암기하는데 급급합니다. 회독수 절대 안 나와요. 자, 우리가 연기, 1기, 2기, 3기까지 각각 3회독을 다 했을 때 12회독이고요. 그리고 커리가 끝났을 때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잡아가지고 한 3회독 잡고 맥심 15회독입니다. 맥심 15회독.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 정독으로 자기가 본인이 10회독만 제대로 공부했다면 합격권입니다. 대신에 제가 말한 것처럼 1회독을 했을 때 책을 듣고 자기가 공부한 게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돼요. 그게 공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에코학습법. 에코학습법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도 안 하니까 왜? 저도 안 했거든. 저도 안 했습니다. 저도 수험생활 했었고 저도 사실 공부 오래 했었고 노무사 시험 공부도 오래 했습니다. 안 해요. 하는 것 같은데 안 합니다. 하기 싫거든. 공부하는 게 뭐가 좋다고. 하기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최소한 수업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공부 제대로 하도록 제가 푸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힘들어 하세요.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강생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과거보다는 푸시를 좀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건 저의 희망사항이고 제가 어렸을 때 사촌형이 그러더라고요. 제 큰형하고 좀 트러블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큰형 뒷담화를 좀 깠더니 사촌형이 이런 말이 있어요. 야, 사람 나이가 40이면 안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30대는 아닙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알고는 있지만 저는 사실 노는 걸 되게 좋아해서 게임도 많이 하고 농구도 많이 하고 구기도 많이 합니다. 승부욕이 강해요. 지는 거 못 봅니다. 제가 손대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모든 거에 전투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수업 시간에 웃는 것도 별로 안 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제가 타이밍을 좀 놓치거나 깼을 때 그때 좀 멋쩍게 웃고요. 평소에는 이마에 이게 미간이 좁아집니다. 좁아지고 레이저 쏘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스파르타식이고 열정적인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푸시합니다. 왜? 제가 겪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1년 안에 조금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합격하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에코학습법은 뭐냐면은 연기 일기 때는 수업 시간에 하려 하는 범위 내에서 제가 최소한 여러분들이 판례 감격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판례 키워드 제가 알려드리고 두 문자 딸 수 있는 거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키는데 호응이 없다. 그럼 제가 이제 재미가 없겠죠. 저도 열정이 식겠죠. 그래서 제가 호응을 요구할 때 여러분들이 뭐 지금 녹음이 되니까 큰 소리로 떠들지는 못하겠지만은 최소한 입술이라 좀 딸싹딸싹 거리면서 암기를 해주시고 제가 암기한 거 다시 리바이벌 제가 이렇게 요청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해주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연기 일기 때 제가 좀 주요한 판례들은 최소한 일정 부분 암기를 좀 시켜드릴 거예요. 그거를 따라오셔야 돼요. 따라오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혼자 암기 못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 에코학습법을 제가 좀 여러분들이 진이 좀 빠지지만 만일에 올해까지 했는데도 수험생이 안 된다. 그럼 내년에 이 에코학습법 다 빼고요. 저도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서 공부하십시오 하고 그냥 여기다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정도만 하고 왜? 공부는 혼자 하는 거거든요. 강사가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듣고 지겨워하면 그냥 끝나요. 공부는 혼자 책 가지고 혼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못 믿으니까 제가 끌고 가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뭐 제가 1시간 좀 남짓해서 여러분들을 합격하기 위한 그 OT를 했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333 학습법입니다. 공부 제대로 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에코학습법으로 판례 암기시킬 때 이거 반드시 따라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숙제는 암기 테스트와 체력 테스트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는 좀 벅차다 싶으시면 그냥 혼자서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한테 상담을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이런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공인노무사 시험에 입문하기 전에 법을 하나도 안 했고 그리고 그동안에 운동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뇌 운동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똑같은 출발점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진심으로 저희 동생, 저희 형 또는 저희 뭐 누나 이렇게 생각해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OT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럼 우리 10분 쉬시고 본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